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을 다시 자는 그 순간까지 모든의 일련의 과정이, 즉 살아가는 일이, 모든 것들이 몬테소리 교육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교육 커리큘럼도 아니고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지정해서 그 지정한 활동을 아이가 하게끔 하는 교육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AMI 몬테소리 정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몬테소리 교육을 커리큘럼 형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이 몬테소리 교육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잠깐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가서 이 몬테소리 교육을 잠시 맡겨서 몬테소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몬테소리 교육은 단순히 30분 또는 잠깐의 시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 몬테소리 교육은 일상감각, 수, 언어, 문화 외에도 살아가는 삶에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을 다시 자는 그 순간까지 모든의 일련의 과정이, 즉 살아가는 일이, 모든 것들이 몬테소리 교육화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교육 커리큘럼도 아니고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지정해서 그 지정한 활동을 아이가 하게끔 하는 교육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이 반복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아이가 원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몬테소리 교육은 일반적인 일반화된 교육들과 어떤 부분에 큰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국론과 인과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서 타인, 즉 어른이나 교사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가 잘 크게 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이의 생명적 충동의 힘이 원래 존재했고 그것으로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반복되어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몬테소리 교육에는 커리큘럼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니까 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설거지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 설거지할 거리가 집에 없거나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나친 일반화로 유아 시기 때는 칼을 사용할 수 없을 거야. 유아 시기 때는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실제로 일상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지 않다 보면 아이는 실제로 그런 것들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실제로 비누를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퐁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퐁퐁이라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가짜를 가지고 퐁퐁을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채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생길 때마다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이 다이렉트레스나 아니면 이거를 같이 이행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찰하고요. 그 관찰한 걸 데이터로 기반해서 아이의 환경에 그게 가장 매력적이게 배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 동물적 감각으로 움직이는 특히 0, 3세 시기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 알맞는 형태를 우리가 분석해서 환경에 배치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준이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설거지하고 싶어 했지만 설거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실제로 되어 있는 일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놀이하는 패턴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그게 발견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적 배려는 뭐냐면 아이가 실제로 그런 설거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민준이면 민준아, 엄마가 여기 설거지 하는 곳을 만들었어.
근데 너 이거 해보고 싶지 않았어? 같이 해보자. 라고 아이가 그것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서 내가 거기에 이행해서 그 현실과 활동을 연결시켜 버리는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아침에 눈을 떠서 밖에 나와 보니까 밖에 갑자기 평소에 자기가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내가 그거를 실제로 부모한테 받지 못했거나 환경 내에서 너무 높은 곳에 있었거나 실제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아이가 활동을 못 해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내 사이즈와 맞고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면서도 자극성이 떨어지지만 그 시기에 맞는 민감한 특성에 적절하게 배치된 그런 형태의 설거지 공간을 아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경우 굉장한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리큘럼과의 거리를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는 어떤 매력의 지점에 딱 보이게 되었던 형태들을 갑자기 가정에서 없다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성 마음이 온전히 아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아이가 예를 들어 15개월이기 때문에 이 15개월 아이한테는 예를 들어 대상용속성 활동이 필요해. 그럼 대상용속성 활동을 하기 위한 1주차, 2주차의 커리큘럼을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아이한테 푸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지점은 이 몬테소리 교육을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가 활활 타오르는 마음에 의해서 생명이 존중이 된 상태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아이한테 그것을 해보도록 이끌어서 커리큘럼처럼 이어버리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유아 시기 때 그런 패턴과 습관이 고착화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상태로 아이의 것이 돼버리게 되면 아이는 대체적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이행했다기보단 활동 중심의 기능적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은 누군가가 시켜야지만 발생되고 누군가가 시켜야지만 실제로 아이가 해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스스로 이끌려서 선택되고 반복되고 그게 자기 스스로가 선택된 활동이 돼서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되는 그 과정에 패턴이 아이 것이 되는 수육화 과정이 생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커리큘럼식으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 거야, 오늘은 이런 활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자라고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민준이는 손을 좀 많이 쓰는데 이 손을 어떤 패턴의 방식으로 어디를 제일 많이 쓰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이 활동과 일상 또는 감각 또는 언어 등등의 다양한 영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그거를 환경에 준비해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 활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전 시간과 계속 이제 겹쳐서 생명의 존중 과정과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생명적 충동의 힘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아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근처에 있는 환경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정말 그걸 하고 싶어서 이끌리는 그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찰해서 그걸 바꿔주고 배치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몬테소리 교육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런 살아가는 일상을 하는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몬테소리 교육에 오늘은 커리큘럼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방문 수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